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불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하면서 오늘의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도요정 역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딱 이렇게 셋이서 단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근황 토크 한번 해야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역정님? 저는 맨날 나올 때마다 운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하셨군요. 크로스핏 이제 시작한 지 1년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크로스핏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과제가 나오고 그거를 수행해서 기록을 올리는 그런 온라인 대회인데 한 200명 정도 여성은 참여를 했는데 121등을 했어요. 저가 되게 대단하신데? 아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를 또 알게 되어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121등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몇 등 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반 안엔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200명 중에 121등 하신 거잖아요. 한 190 몇 명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과제는 제가 했는데 안 한 사람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안 한 사람이 뭐 150포인트야. 근데 나는 했는데 148포인트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역도를 좋아하거든요. 크로스핏 내용 중에 저희 역도 요정이잖아요. 근데 역도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70등을 해서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데드리프트를 100kg를 드는 성과를 데드리프트라는 게 뭐죠? 아 데드리프트는 땅바닥에 있는 역기를 들고 그냥 서는 거예요. 허리까지만 딱 드는 그런 동작인데 그 마의 구간이 100kg거든요. 225파운드. 키로로 하면 한 102kg 정도 되는데 들어서 춤을 추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맨날 운동하고 있어요. 네. 대단하시네. 역정님 되게 웃긴 게 맨날 스네치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 입고 스네치 하러 가고 데드리프트라고 써져 있는 거 맞아요. 티셔츠 입고 데드리프트 하러 가고 막 그래요. 맞아요. 저 엄청 오늘 귀여워. 안에는 스네치 티셔츠 입고 껍데기는 클린앤저크 티셔츠 입었는데 다 역도 동작 이름이에요. 이따 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무슨 티셔츠에 막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순서대로 설명이 돼 있는 거를 막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무슨 체육인 지금. 지금도 등에 그려져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 정진하십시오. 네. 네네. 네, 꽃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정선 갔다 왔거든요. 강원도 정선에 가서 여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이렇게 정선에 그 강원랜드 무료로 그 나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숙소 그래서 갔는데 단풍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고 거기 정선 아리랑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콧등치기 국수라는 너무 쫄깃해서 콧등을 친대요. 그래서 그 메밀이랑 이름이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메밀이랑 그 밀가루랑 섞은 건데 메밀이 높대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 약초 같은 게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칡 이런 거 있잖아요. 칡 그 곤드레 그런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정선에. 그래서 칡을 샀거든요. 근데 거기 칡을 사서 어떻게 하죠? 제 엄마랑 이모랑 같이 갔는데 둘이 칡이 뭐 계속 여자한테 좋대요. 그래서 어디가 좋다는 걸까? 자궁이 좋다는 걸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먹어. 칡이 좋아. 그래서 그래 또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그 암칡인 거예요. 이름이 수칡이 있고 암칡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또 생각이 들잖아요. 왜 암칡이지? 근데 암칡은 훨씬 두꺼워요. 더 두껍고 알같이 생겼어요. 안에가. 수칡은 되게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겼거든요. 저런. 그래서 참 뭔가 또 고통스럽게 하면서 칡을 샀던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군요. 네, 좋았어요. 네. 저도 숲길에 산책
하러 갔다 왔었어요. 아. 그 가평에 네. 아난티코드라는 리조트 같은 게 있는데 아. 거기 안에 이제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활동가랑 갔다 왔는데 활동가가 어서 주소 듣고 거기가 좋다더라. 그래서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똑같은 그거에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골프장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산책하고 깡!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그 가운데서 와 억새가 있네. 근데 여기가 맞아? 그러면서 산책을 하다가 다시 거기로 찾아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네. 엄청 삐까번쩍한 거예요. 무슨 막 거의 되게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데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산책 잘 하고 왔습니다. 네. 가평의 이 리조트 이름이 뭐라고요? 아난티코드. 근데 그냥 아난티코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산책로를 어. 그냥 뭐 숙박 안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주차장에 기가 죽지만 않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것이 뭘까? 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막 이런 빈부격차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숙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분리해놓고 그죠? 여기 되게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프라이빗한 네. 되게 숙소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니까 어떤 가족이 뭔가 어머님이 환갑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 6, 0 이거 2개, 60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들고 계시길래 저 집은 60세가 되셨나 보다 그러면서 또 산책을 했죠.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근황 하니까 또 미국 대선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 없네요. 네. 어제 드디어 뭔가 결과가 나온 것 같죠? 그죠. 네. 네. 이제 나왔죠 드디어. 네. 근데 뭐 취임이 1월이더라고요. 내년 1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소송을 하겠다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또 그런 또 소란스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계속 미국 대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랑 그쵸. 뭐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주시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무슨 뭐 바이든이 친중이니 어쩌니 저쩌니 막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경제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권가랄지.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승부에 이제 이해관계가 한국이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해서 이제 되게 많이 강조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신기했던 게 부통령이 최초로 이제 여성이 됐고 이제 흑인이자 아니죠 흑인계 아시안계인 최초의 이제 여성 부통령이 나온 거는 좀 신기하긴 하고 다음 대권 되게 유력한 주자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바이든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70대라고 78세. 그래서 최고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안 된 것만으로 약간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강렬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된 사람이 뭐 진보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거보다도 트럼프가 안 된 게 그냥 천만다행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골프장 방금 얘기하셔가지고 그 트럼프는 그 자기가 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죠. 네. 그 어쨌든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일단락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이 바로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이제 함께 호흡하면서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달에 한 번밖에 녹음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많이 녹음하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네. 진짜 아쉬운 거 맞아요? 방금. 조금 시원섭섭 그런 느낌?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순서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에 뭐 조금 지나긴 한 것 같지만
나무위키 읽기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또 너무 좀 나무위키 띄워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맞아요. 나쁘긴 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민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나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나무위키가 이제 설명을 보면 여러분이 가꾸어 나가는 지식의 나무. 나무위키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위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대요. 그래서 편향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좀 짜증나는 게 검색어 포털에 이제 검색어 치면은 가장 상단에 항상 나무위키가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알고 싶다. 아니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사실 그게 되게 그냥 이상한 정보들도 많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나? 좀 너무 자극적이고 막 이런 정보들이나. 그렇죠. 뭐 근데 팬이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그죠. 삭제할 거리가 거기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마이크로한 정보들이 맞아요. 엄청 많다고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굉장히 안티페미니즘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차별적인 내용 그쵸, 이런 게 그쵸.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나무위키랑 또 비슷한 걸로 위키백과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막 언급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위키백과랑 나무위키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위키백과에는 한국여성 민우회는 198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여성단체이다.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네. 맞아요. 맞네요. 이거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설립일 좀 넣어주면 좋겠다. 9월 12일입니다. 근데 이게 다 모두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 네, 맞네요. 네. 우리가 가서 해야겠다. 우리 생일날이라고 거기서 써줘야지. 문자 후원 번호 넣어. 좋아요. 좋네요. 이거 들으시는 분이 한번 들어가서 이거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또 이제 가면 또 할 일이 또 막 실무가 폭발하니까 그렇지, 오늘 그렇지. 이걸 하면 좀 수정 내용을 청취자분께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런데 위키백과에 벌써 편향성이 있어요. 편향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우파 진영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즉각 성명을 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습적 여성 성범죄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여기 그 위키백과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실었던 기사 제목에 야당에만 선택적 분노 여성 단체들 오거돈 성추행의 침묵이라는 기사를 보고 네, 그쵸, 그쵸. 요 내용을 쓴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도 전화로 이런 이제 항의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전화로 맞아요, 받은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왜 또 선택적으로 하냐 이렇게 해서 혹시 저희가 안희정 대응한 건 보셨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요. 네? 왜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근거를 댔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양쪽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왜 저기 저쪽 안 저기 하냐? 야당 거 안 하냐? 왜 저기 여당 거 안 하냐? 막 그러면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선택적인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분노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몸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당연히 분노하죠.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파나 이제 어쨌든 소위 우파 하여튼 우파도 예. 우파지 않아요? 우파 뭐야? 우파 좌파? 예,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성추행 사건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이제 양쪽에서 그러잖아요. 왜 저쪽에는 얘기 안 하냐? 이쪽은 또 왜 여당에는 얘기 안 하냐? 그 얘기를 이제 양쪽에서 전화를 실제로 엄청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을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를 진짜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자기들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네. 근데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자기들한테 뭐라 그러지? 근데 안 그거를 했는데 뭐라 하겠어? 진짜 분노하잖아요. 전화 오면 정말 거의 난리가 음. 나잖아요. 뭐 예전에 그 오거돈 사건 때도 그랬고 안희정 사건 때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 전에 박근혜 씨 더러운 잠이라는 그 맞아. 표창원 네 관련된 그때도 이제 전화가 이제 폭발했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가 진영 논리랑 사실 상관이 없이 일어나잖아요. 남성 정치,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정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 이게 사실 진영 논리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여성단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진영 논리가 한국같이 너무나 강력한 사회에서는 이거를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소위 이제 자기 웬만큼 이제 사회적인 발언력이 있고 이런 사람조차도 음모론으로 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되게 확신하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이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게 계속해서 이 정치인이나 이런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 라인만 봐도 아실 수 있다. 그쵸. 예. 그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성명 논평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다. 그럼 모든 사건에 다 대응할 수 없어요. 그쵸. 네. 전 몸이 한계고.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막 전화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선택적 분노 한다고 화를 내지 말고 우리 같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건에 분노하고 화내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런 얘기 저는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활동 네. 부분에 호주제 폐지 운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민우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호주제 폐지 운동은 성공한 제도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 부모성 나란히 쓰기 운동을 시작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2005년 국회 의결을 통과하였다. 한편 2008년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라는 내용을 담아 호주제 폐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것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홈페이지 2008년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반대로 쓰신 게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여성만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의 네. 재산을 여성이 이제 공직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등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었던 거예요. 민우회가. 근데 이 사람 반대로 쓴 거죠.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라는 내용을 담아 아니죠. 여성 공직자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라는 기존의 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죠. 민우회가.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전혀 반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제 폐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에 이 논리면 반대긴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성만 재산을 등록하라는 내용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기존 이제 행안부의 그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왜 여성만 그 직계 비속 존비 속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얘기냐라는 내용을 담은 거죠. 어쨌든 행안부가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민우회가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선 그 주어가 행안부면 맞아요. 그렇죠. 민우회는이 아니라 행안부가 공직자율법 개정안에서 결혼한 여성 공직자 시부모를 재산을 등록하라는 내용을 담았고 요게 호주제 폐지의 정면으로 배치돼. 요 행안부야. 그쵸. 민우회가 아니라. 그럼 행안부 그렇죠. 내용을 왜 넣는 거예요? 그쵸. 행정안전부에 넣든가. 예, 이거는 이분이 오히려 행안부를 까고 싶었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민우회 활동으로 요거만 들어가 있대요.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2020년이에요. 근데 90년대 말에 했던 운동만 이렇게 넣어놓고 좀 너무하네. 이것도 많이 수정을 좀 해야겠어요. 그죠? 위키백과 나무 위키 말고요. 한국 여성 민우회 정보 알고 싶으시면 한국 여성 민우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장 좋죠. 그게. 네네네. 좋죠. 맞아. 그러면은 나무 네. 위키 한번 읽어볼게요. 네. 1987년 창립한 한국의 여성 운동 단체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도 한다. 1989년부터 5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던 한명숙은 훗날 대한민국의 여성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되기도 했다. 여기도 창립기념일 좀 넣어야겠네요.
근데 이거 그건 거 아세요? 나무위키 한국여성민우회라는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진짜요? 네네네. 한국의 여성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 한국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한국 여성단체 연합 산하단체로 한국 여성민우회를 설명하는 맥락이 있어요. 근데 여성단체 연합의 우선은 산하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연대단체예요. 그치. 네, 거기부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정부기관처럼 이렇게 산하, 상상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지. 예, 연대단체가 로서 이제 존재 여기 산하단체로 되게 강력하게 나무위키에서는 설명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별개 네. 단체입니다. 별개 단체예요. 네. 네. 한명숙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게 제 네이버에 지금 인물 정보 봤는데 1990년부터 94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잘못 사실관계가 다른 건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이제 대표 역할을 하긴 했었잖아요. 아, 그쵸. 그건 맞아요. 정부 국고 지원. 근데 이것도 저 좀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정부 국고 지원 받는 거 사실 상담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은 사실 정부에서 이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민간 단체 상담소에 이제 재정 지원을 운영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여서 그거 외의 활동은 저희 이제 회비랑 저희가 따로 재정 사업 해가지고 모금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잖아요. 나라 돈 받으면서 내 세금 받으면서 세금이 아니라 선생님 회비를 내주십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NGO잖아요. 그쵸, 네, 그쵸. 비정부 기구는 비영리 단체는 어떤 면에서 이제 행정 체계 안에서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해야 될 것들을 사실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사실 이제 역할을 대신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맞아요. 그 돈을 무슨 뭘 사 먹기 위해서 받는다거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 특히 어쨌든 그 행정 체계 안에서 인정받지 않은 데서 하게 되면 사실 상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담소의 경우에 이제 지원을 받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사무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2008년도 7년도 이때는 받았어요. 뭐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정부 기구가 할 수 없는 거를 그 비용을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사회복지기관에 지원금을 주고 그쵸. 거기서 이제 대행하게 하는 형태였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때문에 사실 회원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되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투명하고 이렇게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이제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부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로 범주화되는 순간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생기긴 했던 거죠. 그렇죠, 맞아. 근데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기금 이런 게 있어서 기금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역에서 성평등 얘기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성단체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런 정부가 해야 사업들 하는 되는, 거죠. 네, 정부나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 사실은 이제 이 시민단체라고 얘기되는 소위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되게 이 논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국고를 받는다. 네, 맞아요. 세금을 세금 받는데 받는다. 왜 일을 안 하고 너네가 뭐 누구 편을 드냐. 그 내 돈을 네가 쓴다. 이 개념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다가 따져야 될 문제지 사실 우리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네, 요거는 이제 근데 진짜 국고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 뭐 이제 구나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면은 그쵸.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행사에 막 억 단위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프로젝트이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해내고 정말로 까다롭게 그거 이제 평가 자료 같은 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고 그리고 국고를 지원받는다 이거는 약간 이미지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입금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기획부터 보고까지 다 그쵸. 하니까. 그리고 그냥 받지 않아요. 그거 선정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선정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 탈락되기도 하지 하죠. 않죠. 예. 네, 다음 읽어볼까요? 네. 시작부터 남성 혐오래요. 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어 공동으로 모금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민우회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당시 메르스 갤러리 및 메갈리아에서 사용하는 혐오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져 이에 대해 민우회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였다. 메겔 분들이 이 민우회 입장에서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속 시원히 해주시는 것 보고 상당히 좋았다는 글. 그런 글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사실 요 공동으로 내용이 행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지 않나요? 메갈리아랑?
공동 주최했던 적은 없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닌 거고. 이 메일을 제가 은연중에 기억하는데 이런 메일이 몇 개 왔던 것 같아요. 대표 메일로. 그 해명하라. 남성 혐오적 언어를 너네가 썼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는 얘기를 한 5통 정도 본 것 같아요. 뭘 썼길래 그럴까요? 뭐 궁금하다. 굉장히 궁금해요. 무슨 언어를 썼는지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설마 이렇게 한남 뭐 이런 거 썼다고 뭐라 그런 한남이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진짜? 네. 네. 근데 한국 남자를 한남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래서 민우의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죠.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확히 단메일 보냈어요. 그죠? 아 그래요? 네, 메일 보냈고. 그러면은 뭐 네,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답변을. 아니, 동문서답으로 느꼈나 보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우에서 보낸 답변을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답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동문서답으로 느꼈을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해하는 건 복잡한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너무 웃긴 게 그 민우애가 메갈리아와 같은 남성 혐오 언어를 쓴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답변 1번 우선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 두 번째로는 그 남성 언어가 뭐였죠? 이렇게 우선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지. 그다음 분노에도 늦지 않는다. 이분이 그렇지. 왜 화가 났는지 이렇게 화가 알아야 났어요.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라는 게 본인 마음을 모르는 질문을 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본인도 질문이 아니라 그죠? 화인 것 같아. 일단. 화인데 화를 좀 정리해서 하라고. 우리는 항상 화를 정리하는 어떤 그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그렇지. 우리는 정리해서 네. 화를 내는 게 성명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정리해줘야지 무슨 말 하는지를 그걸 했는데 동문서답으로 느끼셨나 보다. 그래서 나무위키에 가서 막 쓰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네. 뭐 화가 나셨다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여기 관련된 강사분의 성교육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으로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대화를 들었대요. 관계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단순히 여성 혐오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듯하니 답이 없다. 설문조사나 기타 자료들에 반드시 적어두자. 뭘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근데 단순히 여성 혐오의 일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성교육할 때 가해자를 남성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제 민우의 사람들은 저거 여성 혐오적인 얘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대요. 민우 왔나 봐요. 모르겠어. 민우의 강사가 나가는 그런 교육을 들으셨을 들으셨나? 수도 있겠다는 그럴 수도 생각을 있죠. 했어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성인데 그러면 어떡하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를 좀 봤거든요. 근데 상담 통계가 여성, 남성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지 같은 거 되게 맞아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고 성별보다는 뭐 가족이냐, 뭐냐 선생님과 제자였냐, 뭐 채팅에서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되게 유형화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만 나누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셔서 상담 통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남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확신할 수 있는 게 피해자 중에 다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성도 있죠. 근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죠, 대부분. 네. 그래서 가해자에 집중하지 말고 피해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이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남자를 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90%인데 10%라는 예외가 있는데 왜 여성이 여성한테 가해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있죠. 예, 그것도 있긴 하나 왜 다 남성이 아니라 남성이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도 생각해 보시면 발표할 때 생각해 보면 대표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성을 얘기하잖아요. 90%면 그게 90%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약간 인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90%면은 왜 10%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너무 절대 다수인 거예요. 60%여도 그렇게 얘기할 판에 90%인 거를 나머지 10%를 생각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안 듣겠다라는 어떤 얘기죠. 그리고 설문조사랑 기타 자료에 반드시 적어주자는 게 남성이 다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적어주자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정확히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다. 90 몇 프로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얘기 드릴까요? 98.2%다. 그렇지.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거 좋죠. 네. 남자가 다가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 아주 객관적이고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 같은 거 본 적은 있는지 근데 그거부터가 뉴스에도 꽤 나오고 하는데 검색해보세요 한번. 민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인지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확인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뉴스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 가해자의 대부분 남성입니다. 뭐 네. 아니 그리고 성폭력, 성추행, 뭐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남자잖아요. 지금 뭐 그쵸. 예, 그랬을 때 왜냐면 남성이 여성보다 권력이 많아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그쵸. 아니, 그게 그 사회적 약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받아들이려면 좀 고통스럽잖아요. 약간. 그죠? 그치, 내가 내가 당사자면. 남성이라면. 네, 내가 남성이라면 남자가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치. 받아들이는 게 순간 회피하고 싶어. 음. 그러니까 90%가 아니라 10%에 집착해. 아, 그 10%가 나일 수 있잖아. 그런 거지. 그쵸. 100%라고 하면 나도 여지가 없는데 네. 90몇 프로야 내가 아닐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이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가 그런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현실을 깨.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우, 회피한다고. 스트레스 받아 나. 아이고, 아니 이분이 여성형으로 생각하니 답이 없다 하는데 참 이분도 답이 없네. 쓰시는 분도. 왜냐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10%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 뭐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아. 위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난 10% 안에 해당되니까 나는 관계 없고 뭐.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예, 예, 요거는 네. 뭐. 예. 또한 이화여대랑 성균관대, 그 다음 민우회, 그 다음 민주당 비례대표. 요 라인이 여성운동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대표적 라인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매우 높구나. 아니, 들어보질 못했는데 매우 높아요. 내 안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인가. 근데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여성운동하면서 맞아. 국회의원 날로 먹을 수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고생하다가 우리 나중에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라인을 달성을 라인이 안 되네. 글렀네. 예. 라인 죄송한데 달성은 제가 네. 이대성대를 안 나왔네. 라인 달성을 못해요. 망했네 미안. 이미. 글렀어. 이 아니, 근데 부분은 그쵸? 이 부분은 참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란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역할을. 그러면 사실 그쵸. 시민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 될 수는 있어요. 그쵸. 네, 그쵸. 네. 어쨌든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쵸. 이거를 정치에서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의 속성으로만 얘기하면 네네, 정치랑 이제 시민운동이랑 사실 되게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럼요.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아젠다를 제기하고 해결 방식을 논의하게 하고 이거는 되게 유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 영역으로 가는 경로가 관심사의 유사성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나 이 라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체가 되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게요. 국회의원직을 날로 먹는다. 어떻게 날로 먹어요? 그니까요. 날로 먹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쵸. 또. 날로 먹는 사람이 아니, 있긴 지금 있을 수는 한국에 있겠으나. 300명인데 네. 어떻게 그걸 날로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 여기 이제 네,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중에 날로 먹는 분 점 진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 가서 그렇지. 네. 지역구 가서 뭐 열심히 하시죠. 하다가, 그쵸. 네. 네. 근데 이렇게 막 되게 음모론적인 시각은 항상 되게 추상적이고 사실 실체가 별로 없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되게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상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제 민우회에서는 이게 통하는 어떤 구조도 아니고 예, 그렇진 않은데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 네. 그렇지 않다. 우리 서울학교 어디 나온지도 그, 모르는데.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치권은 우리를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영역으로 볼 수는 있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럴 수는 있지. 맞아요. 네. 리스트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면 앞에 자기 쪽 이제 세력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그쵸. 우린 그냥 여성운동 세력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요구하는 목소리 매우 높다는 정말 들어가서 삭제하고 싶네요. 매우 높다지 긋고 최초 저자의 목소리 이렇게 써주세요. 네, 그다음 소녀전선 K7 사태가 곳곳으로 번지는 중에 트리 오브 세이비어 일러스트레이터 논란이 터지자 이를 두고 페미니즘을 탄압한다는 주장을 했다.
과거 민주화, 노동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단체였지만 좋은 말 있어요. 현재는 메갈포밍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급진적 페미니즘을 넘어 남성 혐오 단체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성명도 넣어줬어요. 띵문이죠. 읽어주세요. 성차별에 강경히 반대하는 것이 메갈이라면 우리는 메갈이다. 가부장적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면 우리는 반사회적이다. 맞죠. 우리는 변질된 페미니즘과 그렇지 않은 페미니즘을 판별하여 허락하는 것을 거부한다. 명문이에요. 멋진 말이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또 2019년 현재 여성단체들은 폭주하는 워마드와 손절하기를 원하지만 여성민우회가 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다. 현 시점에선 여성단체 가운데 여성민우회만 워마드와 연합하길 원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전 너무 궁금해요. 되게 재밌다. 이거를 또 오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페미니즘이 옳고 이 페미니즘 맞고 저거는 아니고를 왜 니들이 고르고 있냐? 우린 그거 거부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 워마드랑 손잡을 거야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워마드랑 손잡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마드 손절 안 할 거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쓴 거를.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 아니죠. 근데 오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짜 메갈이면 우리는 메갈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민우가 메갈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민우가 메갈이래 자기네 입으로 메갈이래 막 자기네 입으로 직접 말했어 이렇게 하는 거 전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 보여요. 메갈 따옴표. 우리가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떤 수사적인 어떤 측면이잖아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 그래. 얘기가 나 진짜 맞아. 나 진짜 메갈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비유법.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쓸 때 비유법이지 뭐. 강조법을 위해서 앞에 이제 단 수사인 거죠. if 그거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메가리아가 아니라 성차별을 강경히 반대하는 거에 낙인 찍는 너희들의 언어는 잘못됐어. 두 번째로 가부장적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란 반사회적. 진짜 반사회적이래. 이거 진짜 이게 아니라 반사회적이라는 말을 그동안 어떻게 썼냐. 우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항상 소수자를 탄압하거나 되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를 가두려는 심산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할 건 맞아. 이 얘기인데 우린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고 사회를 무슨 반사회적이며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네요. 비둘 메가리네 막. 그리고 밑에 재밌네요. 2019년 9월 29일에는 여기 소속 활동가족 한 명이 성폭력 무고죄 고소가 가해자의 또 다른 무기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감정을 많이 담았네요. 이거 엄연히 법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무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느낌표 3개. 느낌표 3개. 감정을 지금 굉장히 좀 올라갔어. 피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되게 굵게 돼 있어요. 물론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에 당연히 문제가 된 것이다. 참고로 저 활동가의 주장은 대한민국도 영국 스웨덴처럼 yes means yes로 가야 된다였다. 무슨 맥락이에요? 이게 나는 모르겠어. 어떤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 같은 걸 난 좀 알고 싶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우선은 1번은 활동가가 아니고 민우 회원 롤이라는 회원이 어디 그 미투 관련한 시국 광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내용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무고죄를 이용해서 사실은 피해자들을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 갖고 있다. 이 말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맞아요. 실제 사실이죠. 그 맞아요. 얘기가 여성신문에 실린 거예요. 근데 1번 우선 활동가는 아니고 이 사람은 회원이에요. 롤이라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롤이한테 오면서 문자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선 삼성이 금지한 불온단체 활동가라고 해줘서 고맙다. 이 땡땡아. 두 번째로 피해자 입막음으로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계속 잘못 알고 헛소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되게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나 보죠? 그러게요. 아니고 무고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무고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피해자들이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거를 막는 이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억울한 거야. 실제로
무죄를 받은 무고죄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입증이 안 됐다는 그렇지, 얘기예요. 그렇지. 이 우선 뭐 무죄면 아무 죄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폭력 문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무고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바로 무고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고죄라는 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맞아요. 네, 최근에 그 김기덕 감독이 민호의 3억 손해배송하고 그 MBC에 2억이었나요? 1억인가요? 10억이었던 10억인가요? 네, 그 민사였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이 하는 습성은 어쨌든 지르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고죄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된다라는 얘기가 왜 이게 2차 가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용어는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아니 이제 가해자라고는 안 했어요. 무고 피해자래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이미 무고 피해자로 보고 그러니까요. 있네. 프레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예스민지 예스로 가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네, 운동에서 네. no means no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노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아닌 거다. 근데 이 노라는 동의를 우리도 지금 강간죄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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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예스라고 명확히 얘기해야만 네, 예스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뀐 네.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안 드나 보죠,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가 봐요. 예스 민지 예스가. 아, 아. 비동의 가늠이라는 거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네, 못한다는 그렇죠, 말인 그렇죠. 건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예스 민지 예스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청천벽력 같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선 그 로리 활동가가 사실 활동가 아닌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막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근데 왜 섹스할 때 동의를 안 구해요? 할래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미디어에서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키스할 때 키스해도 돼 물어보는 거 세상 되게 찌질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우, 좀 물어봐라. 진짜 그런 문화 없어져야 돼요, 진짜. 아, 정말 섹시하기도 하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의를 또 그렇죠. 구체적으로 구해주면 참. 또 아, 그게 그럼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할 수 그럼요. 있어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발 좀 이거 좀 이게 하여튼 근데 이분의 기가 막힘이 참 남성들의 어떤 현실 인식에 또 현재 같네요. 그렇죠. 네. 넘어가면 또 좋은 말 써줬어요. 2020년에는 트위터에게 상도 받았다. 가관이다. 왜? 우리 다른 상 받았는데 왜? 이것도 억울해. 아 이건 되게 트위터 혐오도 있나요? 왜 가관이래요 또? 상 받았는데? 트위터한테 일르자 이거. 우선 사실관계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2019년에 트위터 코리아가 선정한 15개 브랜드 어워즈에서 민호애가 국내 여성단체 중에 우리가 트위터 팔로워가 많대요. 제일 많고 2010년부터 반성폭력 운동이나 이제 성평등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서 그 선한 영향력상을 받았더라고요. 아 또 선한 영향력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상은 이름은 조금 많은데 선하다는 것도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상을 받았다. 그 사실이다. 예. 가관은 어떤 포인트에서 가관일까? 트위터의 가관일까요? 아니면 우리 받은 게 가관이 뭐 어떤 차원에서? 그냥 꼴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넘어가요. 가관이래. 그냥 미운 거 아니에요? 상까지 받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 또 우리 또 활동도 써줬네요. 부사관 네. 성전환 사건에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숙명여대에 MTF가 입학한 것을 환영하는 트윗을 올린 것으로 보아 터프는 아니며 오히려 이런 행동 때문에 터프의 혐오를 받고 있다. 터프라는 게 그 트랜스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터프라고 네.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뭐 트랜스젠더 당연히 연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대로 아시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터프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를 다 혐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쵸. 하면 물어보질 않았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범주화하는 거는 가끔 좀 그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 또 2020년 6월 5일 페미니스트 유권자는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요구사항 21개를 지정했는데 일부분은 팩트도 틀리고 오류가 많은 자료로 돌렸다. 이걸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유인물을 전달했다. 국회의원 회관에 의원실이 있는 층마다 다 게시했다고 한다. 아유. 이게요. 네. 제 담당팀이었거든요. 이 팩트 틀릴 게 없어요. 그냥 문구야.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줘라 이거잖아. 이런 세상을 원한다 했죠. 그냥 네. 페미니즘이 시대 정신이었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는 세상이면 좋겠다. 이게 팩트 어디 그치. 팩트? 팩트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담은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틀릴 팩트도 없어요. 가치나 지향이어가지고 팩트일 게 없는데 이거는 어디서 팩트에 또 틀림을 느꼈을까? 모르겠네요. 네. 원래 원래 뭐가 이런 말 가관일까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팩트에 집착하잖아요. 아, 그치. 그치. 원래요 그래요. 지향을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사실관계를 그치. 집착하기 맞아요. 시작하죠. 그치. 그리고 여기 이어서 워마드와 메갈리아 지지 선언을 해놓은 단체가 페미니즘이 시대 정신이라고 굳게 믿은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편향된 정보를 전달해서 게시한 셈이 되었다. 심지어 GGI를 맹신하고 여성 우월주의를 자처하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것도 기운이 많이 빠지네요. 네. 아우 너무 힘들어 지금. 그렇게 해요. GGI는 뭐예요? 진짜 이게 성평등 지수인데 네. 요게 이제 조금 젠더 갭 인덱스 성격차 지수라고 주석이 맹신한다기보다 이제 뭐 근거로 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이렇게 성평등 어떤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진 않는다라는 논란이 조금 있는 지수예요. 아니, 뭐 그렇긴 그럴 수 있죠. 한데 네. 근데 뭐 근데 있는 뭔들 거 자세 뭐. 정확히 보여주나요? 사실 통계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 거 경향이죠. 아닌가요? 근데 원래 그렇긴 해요. 이게 평균값을 내고 막 이런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 격차랑 네. 뭐 실제 여성 고용률이랑 이런 거는 되게 그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른 어떤 영향 때문에 되게 상반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퉁쳐서 지수로 합쳐가지고 세계 몇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교육은 되게 잘 받는데 네. 고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심오한 이유였을까요? 이분은 아우 힙하죠. GGI를 맹신하고 여성 우월주의를 자처하고 있다. 근데 페미니즘에 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이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이제 그렇죠. 아까 꼬투리 얘기했던 잡으려고. 논란이 네. 있는 거에 꼬투리 대해서. 잡으려고. 예. 근데 뭐 알았어요. 넘어가요. 예.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다음으로 폐경을 여성에게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단어라고 주장하며 완경이라는 단어로 홍보하고 있어서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자들 뒷목 잡는 소리가 들린다. 폐경의 폐는 폐광 등에 쓰이는 폐할폐가 아니라 밀폐 등에 쓰이는 다들폐이기 때문에 폐경이 그렇구나. 합리적인 단어이며 학회에서도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한국 여성 우민회 이러고 찍어놨어요. 아, 우미네. 뭐야 진짜 못됐다. 한국 여성 우민회라고 써 있는 거구나. 네, 야, 네, 야. 못됐다 진짜. 근데 너무 웃긴 게 폐경의 폐는 폐할폐가 아니라 다들 패래도 다들 완경이라고 패도 쓰는 문제죠, 거예요. 진짜. 뭘 닫아요, 닫기는. 한문을 몰라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들 패가 다들 패인데 나 한번 자격증 5급도 땄어요. 다들 왜 패. 이러세요? 근데 선생님 다들 패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알았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근데 학회에서도 쓰이지 않는 단어 학회라는 데가 별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떤 사회적인 그럼요. 공론이 돼서 문제 제기하면은 바뀔 수 있고 완경이라는 폐경이라는 말이 실제로 여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폐경이라는 게 뭐가 끝나고 이렇게 닫아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 신체의 변화에 따른 건데 노화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완경이란 이게 근데 본인이 경악을 금치 못했나 보다. 또. 다들 이제 경악을 대체적으로 금치 못하네. 어떻게 다들 폐가 목소리가 매우 높고 네, 가관이고 다들 폐를 모르고 그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소 감정적이시네요, 다들. 네. 굉장히 그러면서 되게 팩트하고 계시네요. 네. 아니 그리고 꼭 의학 용어여야 하나요? 되게 이게 의학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받고자 이 말을 만든 그런 건 것도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럼요. 되게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원래 그렇게 되게 생기는 거죠. 여성으로서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되게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되게 주변부에서 이상한 말 궤변을 그치. 늘어놓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 어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전에 아니야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다들패로 집착하기 시작하는 인지적인 부조화를 해결을 못하고 다들패로 이제 몰랐을 것이다. 우민하다 이런 걸로 마무리 지었다. 아니 근데 되게 저희 최근에만 관심 받았나 봐요. 저희 8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올해로 33년이 된 단체인데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짧네요. 그러게요. 네. 더 많이 써주면 좋겠다.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알려졌으니까 뭐 이분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또 이분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해야겠네요. 계속 그죠? 그렇지. 과관인 짓을 어디 한번 더 해봅시다. 그리고 일단 독립을 해야겠다. 항목을 한국 여성 민우의 항목으로 우리가 따로 만들어 분리해갖고 사나 아니다. 여성단체 연합은 굉장히 좀 저희랑 이제 같이 운동하는 이제 연대 단체다. 그렇죠. 네. 아 재미가 있네요. 재밌는데요, 저는? 재밌네요. 저 사실 나무위키를 클릭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저도요. 네. 종종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이분이 참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또 과관인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야지, 우리 하는 거. 근데 이분이 더 수정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보완이랄지. 그렇지. 듣고 수정해주면 진짜 웃기겠다. 수정해주셔야지. 우리를 정말 너무 애정하는 거야. 그럼요. 이거까지 듣는 거면. 그럼요. 그쵸? 과관이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네. 올해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나무 이렇게 꽂혀가지고 엄청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 방송은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하는 얘기들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패널이 뽑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즌 예고 포함해서 10개 정도 에피소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정님이랑 꽃뱀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하나만 뽑아야 되나요? 아니 뭐 1, 2, 3이 뽑으셔도 되고. 네. 근데 뽑고 나서 약간 좀 너무 내가 나온 것만 뽑았나? 라는 생각이 그치. 내가 나온 게 1등이지 뭐. 저는 규진님과 함께했던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다솜님이 나왔던 가장 약한 존재가 잘 살아요 우리 모두 잘 산다 이 에피소드가 이게 최근이어서 그런가 봐요. 최근이어서 잘 기억이 나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고 이분들도 이 약간 해장상담소 그러니까 다솜님이나 규진님이나 이제 해장상담소도 그렇고 민우회도 그렇고 되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셔서 이야기하기가 되게 편하고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꽃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그 삼성의 불온단체 선정과 노조 파괴 사건 117화랑 그 비거니즘 얘기한 최근에 가장 약한 존재 그거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도 재밌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저는 꼰대 테스트. 네, 그것도 3월이죠. 아니 왜냐면 저는 얘기할 때 그때 조금 텐션이 안 좋기도 했어요. 저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냥 되는 대로 떠들었어요. 근데 이게 방송 된단 말이야? 저쪽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게 청취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그냥 활동가들 이렇게 잔잔하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를 참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게 저는 좀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비거니즘 되게 좋았었어요. 네. 얘기하면서 좀 더 많이 실천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픽은 비거니즘이네요. 셋 다 꼽았으니까. 그죠? 와. 이다솜님 선생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우리 셋이 뽑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패널들의 원픽은 가장 약한 존재가 잘 살아야 모두가 잘 산다. 제목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122회차입니다. 혹시 아직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청취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에 해장상담소에 궁금증이 있는지 사연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해장상담소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직 읽지 못했던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모아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역정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솔비 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여러분. 시각예술가 한솔비라고 합니다. 늘 사연 달라 하신 메일로 사리사욕을 위한 사연 겸 홍보를 보내게 되었네요. 약간 양심에 찔리기도 하지만 늘 메일을 권하시던 음성이 생각나 뻔뻔하게 보내봅니다. 처음 해장상담소를 들었을 땐 여성주의 라디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트랜스젠더, 비거니즘 등 모든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창작 활동에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이자 비건 지향인으로서 이 지점을 다루는 것이 특히나 그것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늘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같은 논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이것이 찻잔 속의 소용돌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술가는 그들만의 입장을 만들고 전시함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창작 활동에 힘을 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해장상담소 덕분에 자극적이고 배타적인 언어들에 먹히지 않고 목적 없는 공격보단 차분하고 분석적인 접근과 연대의 힘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물론 불의에 함께 분노하기도 했고요. 얌전하고 하다고만 하면 괜히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여성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현재 저의 개인전은 여성의 일생에 계속 들러붙어 있고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이상적 여성과 그것에 완벽히 겹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창한데 여성이 소녀에서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를 지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판단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 해괴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땐 소녀, 공주해야 하지만 아줌마라는 나이가 되어서 그러면 주책이라고 하고 젊은 여자가 쇼핑을 하며 사치를 하면서 중년 여성의 소비는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만 연결하던가 하는 것이요. 참 살면서 한순간도 자신으로 살아남아 있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현재 저의 청년 여성의 입장에만 갇혀버린다면 중년 여성이 손톱을 바르고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그저 비난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중년이 되어 비슷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가끔씩 혼자 그런 교차성에 대해 생각하다 그냥 고양이 만지면서 그 생각들이 뚝 끊어지곤 하는데 해장상담소를 들으면 내 생각을 남들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아주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 동안 틀어주어서 적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말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고요. 그럼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해장상담소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참 네. 오히려 주신 내용에 더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힘이 되네요. 네.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나 봐요. 네. 고양이 만지시면서. 저희도 그 비건니즘 다뤘던 그 화 좋다고 꼽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또 청취자분께서도 뽑아주시니 네, 한 번 더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각예술가시고 한솔비님을 네. 기억해야겠네요. 네네.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배타적 언어들에 먹히지 않고 목적 없는 공격보단 차분하고 분석적인 연대의 힘을 집중하게 되었다는 게 또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좀 이유이기도 한데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 중에 나이 들면 주책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젊은 여자가 하면 뭐 사치라고 그러고 네. 근데 이제 주책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푼수, 음. 치맛바람 이런 거 다 여성한테만 하잖아요. 그쵸. 그 남자를 주책바가지라고 하진 않는데 사실 이게 내용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주책 떤다라는 게 그렇죠. 뭘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그죠? 되게 뉘앙스로 그냥 주책이다, 푼수다. 그렇죠. 아니 저희 엄마랑 이모랑 아까 여행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무슨 얘기할 때 계속 주책이다. 그리고 푼수기가 있다.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자세하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게 푼수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되게 실체가 없어요. 본인에 대한 그게 얘기기도 하고 어떤 다른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푼수, 주책, 치맛바람은 들어보면 다 그 사이에 남자는 다 빠져 있고 치맛바람 이런 것도 다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끼리 막 굉장히 이제 분주해지고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이런 치맛바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주책이라는 말을 안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거 그거잖아요. 늙어서 주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쓰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못한다 라는 식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 저보다 나이 많은 부치 친구한테 주책바가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이렇게 근엄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놀리는 걸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참 되게 나이 든 사람의 어떤 가능성과 뭔가 어떤 행동의 반경을 되게 막는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분명히 또 같아요. 여성에 대한 행위랑 관련이 그렇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아줌마, 할머니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나이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죠. 네,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많이 쓰고. 맞아. 더 주책바가지로 살아야겠네요. 아주 그냥 주책바가지로. 솔비님의 그래서 또 한번 깨달음을 얻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꽃뱀님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닉네임이 필요하다면 화난 페미로 해주세요. 저는 결혼 7주년에 남편의 1년 넘은 불륜을 알게 되어 이혼 진행 중입니다. 애도 없고 직장도 있고 친정도 든든하고 위자료도 받았고 객관적으로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특히 저는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에 이걸 미리 알았다면 비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요.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에 이혼 관련 75화가 많이 위로되었어요. 정말 바쁘고 출장 잦은 남편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자들 핑계는 한결같은지, 저는 왜 이렇게 믿었는지. 진짜 저도 처음에 돈도 안 받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이 힘들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남편이 그 상대를 만난 곳이 술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남편이 룸사롱을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페미니즘의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고 저는 늘 성매매와 룸사롱에 대해서는 남편 앞에서도 쉴 새 없이 욕을 했고요. 남편이 라인을 타고 수입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미 룸사롱 접대와 유부남이 여자친구가 있는 게 당연한 세계에 입성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남자들과는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술집에 계시는 그분에게 사랑에 빠져 이혼 마무리되기 전에 그분과 동거 중입니다. 스타벅스보다 많게는 유흥업소, 코로나와 학교와 공공시설은 문 닫지만 룸사롱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안희정, 박원순의 위계 성폭력은 왜 불륜으로 몰아가는지, 주진모, 장동건은 아무 타격 없이 지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한국에 미래가 없구나 싶어요. 사실 요즘에 그런 술 접대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말만 믿었나 싶고 미친 듯이 검색을 하면서 다양한 유사 성매매 업소, 새로운 세계를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마치 남자들 다 바람피잖아, 몰랐어? 혹은 성매매 은어 다 아는 척한 한남이 된 느낌. 그러니까 남편이요. 성매수 남성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는 타격 없이 이혼을 진행했는데 남편과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감정이 쉴 새 없이 몰아치네요. 성매매와 룸사롱이 너무 흔한 한국에서 여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출산, 비연애, 비결혼, 비섹스, 사비라고 하지만 제가 피한다 해도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서 이 세계를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 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뒤에 테이블에서 여성과 남성이 소개팅을 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다 봐. 성매매는 안 해도 그건 다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매매 또 왜 안 한대요? 몰라요. 소개팅이니까. 자기 뭐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더럽다는 표현도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 본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소개팅 한 사람한테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사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저는.
너무 되게 근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리고 자기 얘기 네. 아니에요? 응. 보통 남자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남자들은 다 그래. 그쵸. 네. 지가 본단 말이지. 나는이지 나는. 항상 그치. 나는을 써. 주술 그치. 관계를 정확하게 써야죠. 또 이거 사연 보면서 막 코로나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또 이런 업소들이 계속 문이 계속 열리면서 그리고 지원금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게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힘들고 이러면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아까 여기서 써주셨는데 페미니즘 리프트 때 결혼하지 않았어요. 혹은 뭐 그때 왜 비혼으로 선택하지 않았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자책을 하는 방식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뭐 그분이랑 그 시절에는 이분도 이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잘못한 건 사실 상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밑에도 이제 뿌리법 아예 이제 이런 피해를 다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 이제 이성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본인한테도 본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왜냐하면 되게 자책하게 되면은 원인을 계속 나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확 이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니고 잘못한 거 사실이고 그래도 다른 이유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던 건 아마 페미니즘이 영향을 주셨을 거라고 믿고 주변에 이제 여성들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잘하셨다. 네, 잘하셨다. 라는 너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용기 있게 잘하셨어요. 정말. 맞아요. 앞으로 그리고 잘 사셔야죠 이제.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요. 또 너무 잘 살죠. 네, 너무 잘 살 수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남성들의 이런 성매매 구조적인 측면, 그 한국 남성들의 그런 너무 익숙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는 참 계속 목소리 내는 걸로 분명 균열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조직 문화도 저는 많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바뀌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회식도 뭐 술 먹고 밤새도록 놀고 뭐 이런 문화 많이 없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뭐 접대라는 단어도 조금 네. 네, 그런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럼요.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기 싫었지만 일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 진짜 다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나도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알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믿고 싶습니다. 그 뒤에 보내주신 게 이거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분이 이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또 다시 주셨는데 지난 메일에 쓴 것처럼 코로나 시국의 유흥업소, 이 유흥업소를 통한 남성들의 알탕연대, 여자가 그나마 쉽게 접하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인 뭐 자이든 타이든 성매매 그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였고 이사도 했고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신데요. 위자료도 수월하게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당시에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문득문득 이 상황이 믿기 힘들고 화가 나고 힘들지만 잘 견뎌볼게요.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왜 눈물 날 것 같지? 연말에 이혼 기념으로 추가 후원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미리 후원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실 거라고 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네. 것이 이 너무 메일로. 연속적으로 네. 드라마처럼 또 네. 바로 보내주셨네요. 잘 살고 계시다고. 네. 괜찮으실 거예요, 정말로. 아유, 그렇죠. 또 그리고 후원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이혼 기념으로. 너무 좋은 후원이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도 앞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그냥 뒤집어 버려야죠 이 사회를. 네, 맞아요. 그리고 그죠? 또 뒤집으면서도 끝까지 목소리 내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바뀔 거예요. 바뀌어 왔어요. 예, 성매매 문제는 항상 이제 어쨌든 어떤 낮은 계급의 혹은 그런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랑 관련된 얘기라 항상 맞아요. 여성들을 진탕에 빠뜨리는 주제인 것 그쵸.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예, 근데 언제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매자 남성에 초점을 누가 이제 되게 쉽게 들어오거든요. 또 그 여성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아니 다 됐고 다시 남성. 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 여성들이 자이든 타이든 그 구조에 빠져든다고 해도 구매자가 있는 한 이건 계급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없어지기. 그러니까 구매자 맞아요. 남성이 있는 한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 핑계를 그 되게 구조화된 변명 있잖아요. 뭐 사회 뭐 회사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등 그런 핑계에 이제 속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화남 페미님 계속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또 이제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동북 여성 민우회라는 저희 지부가 있거든요. 여기 총회에 갔다가 같은 조에 앉게 된 회원님의 사연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친구 엄마입니다. 20대 자녀들을 둔 50대 엄마들의 생각과 20대 자녀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아이가 딸, 작은아이가 아들입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엄마 저 이제 늙었어요. 체력도 예전만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앞에서 늙었다니 이제 27인데 다른 표현 없어? 라고 했죠. 그 말을 듣던 큰아이가 흐흐흐 늙긴 했죠. 저도 다 큰 어른이에요. 엄마는 제 나이 때 어떠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빼기 더하기를 하며 그때를 생각해보니 이미 결혼을 해서 큰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큰아이가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걸까? 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엄마 너 나이 때 100일이 안 된 널 키우고 있을 때지? 라고 했더니 거봐요 엄마 저 완전 성인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전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그래도 넌 엄마한테는 아직 어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라고 했죠. 큰아이한테는 최근 3개월 전부터 남자친구가 된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남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나는데 큰아이가 먼저 사귀어 보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고 놀랐던 순간 참 특이한 녀석이라는 걸 느끼면서 큰아이가 저에게 늘 엄만 고지식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전 제가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큰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본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도 돼? 순간 전 머리가 띵 멍해졌습니다. 연애하면서 한다는 줄다리기를 큰아이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자친구가 해외여행 가자고 해? 남자친구 집에서는 허락한대? 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가 결혼할 만큼 좋아? 남자친구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놈을 믿어? 이미 그놈이야. 이름 말하면 어쨌든 예. 정신없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이때 전 큰아이한테 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던 큰아이가 아주 차분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걱정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아는데요. 그런 일은 낮에,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거짓말하고 여행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엄마에게 허락받고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머. 남자친구 이름,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만나게 해줄게요. 그러니 여행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 소리내서 엄청 웃었습니다. 할 말 없어. 그런 절 보더니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입장이 곤란하면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웃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옆구리에 손을 대고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큰아이는 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큰아이가 일주일 시간을 주겠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결정은 이미 난 것 같은데 제가 엄마로서의 위신을 잃지 않고 큰아이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거든요.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큰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그럼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미 갔다 오셨어요. 아니, 이미 코로나라 못 가셨다. 이거 코로나라 못 가셨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 있네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연이 되게 재밌네요. 네. 저는 근데 이 아이 큰 아이분 제가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까 그 밤에도 있고 낮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싶진 않아서 말한다. 알아서 해라. 요거 저 똑같이 말했어요. 아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맨날 그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이랑 상관이 없다. 지금 성관계 얘기하는 거냐.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 난 근데 그냥 몰래 다 했는데. 몰래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 저는 나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나왔죠. 급박하게. 예. 이거는 나는 이제는 이런 신랑이를 못하고 산다.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이분이 자기가 이제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했다고. 근데 어떤 사건이나 이제 상황이 생겨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예를 들어 원래 좀 뭐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되게 평등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거는 원래 같은 건 없고 맞아요. 네, 원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나는 예를 들어 그분이랑 비교해서 미안하긴 한데 나는 젠더 감수성이 원래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박 시장 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거. 그 젠더 감수성이 뭔지부터가 약간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감수성이든 어떤 인식이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생겨야지 이게 그때 이제 나오는 건데. 그치. 예, 요거에서 그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 자기 개방적인 그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그 여행은 요거에 대해서는 개방이 안 되니까. 개방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페미니스트야 5, 60대 여성인데 페미니스트 20, 30대 딸을 두신 분들의 되게 그러니까. 갈등이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왜냐면 나는 개방적이고 난 페미니즘도 알고 그치.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 막상 상황에 닥쳤을 때 다르게 그렇죠. 행동하게 되는 거 그럼요. 있잖아요. 당황하죠. 네. 네.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면 이제 막 그쵸. 콘돔 쥐어주면서 이렇게 잘 갔다 와라 그쵸.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쥐어주지 되는 마요. 거지. 알아서 살게. 알아서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야, 빔 잘해라.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 일을. 그렇죠. 피임 잘해라. 이건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죠? 필요하잖아. 빔 잘해야지. 예전에 딴 얘기예요.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동생 남편 될 사람과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첫날 밤은 신혼여행 가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피임 잘하라고 해라고 제 예비 제부가 있는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비 제부 당황했겠네요. 처형이 처형 입에서 피임이라는 소리가 인사하러 왔는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런 역할 갈등 계속 될 것 같은데 참 그러게. 답이 있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 그쵸. 아닐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미 큰 나이라고 하시지만 27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어떻게든 도움 맞아요. 줄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뭔가 엄마로서의 미신을 잃지 않고 큰아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없어요. 네, 엄마로서의 위신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인이고 그럼 네, 엄마로서의 위신이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약간 보수성이 있어 보여요. 위신이 뭘까? 왜냐면 미신 체면 그 딸과의 관계에서의 체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체면, 그게 사실은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모랑 자녀의 관계에 전 특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녀는 부모의 어린 시절을 영원히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떤 시절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절을, 그러니까 젊은 어린 걸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되게 이게 관계에서 근데 부모는 나를 이제 계속 봤던 이 관계의 특징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녀가 점점 성인이 될 때 저는 이제 그 관계가 재정립되는 제일 좋은 관계는 친구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이제 이 관계는 친구다.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나도 이제 끝.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엄마 입장에서도 자녀를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렇게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당황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막 진짜 막 기저귀 갈고 이런 거 상상되고 막 이 사람을 보면 그쵸. 옛날에 얼굴이 막 다 그게 나았으니까. 네, 그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게 되게 많이 변해가고 실제로 변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아까 제가 이제 고통스러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어저께 본 책에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담 관련 심리 치료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부모도 자신을 되게 훈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을 이제 그 균형 감각을 가지려면 그 자아를 포기해야 된대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쌓아올린 자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기까지. 그거를 되게 덜어내는 거를 굉장히 강렬하게 훈육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되게 성장이나 배움이 사실은 좀 지연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되게 쿨하게 진짜 하지만 해외여행 비용은 본인이 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렇지. 네, 엄마 예를 들어 부모와 27인데 그쵸. 자기 돈으로 가야지. 그건 되게 명백하게 서로가 관계가 재정립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되게 관계가 좋다고 느껴져요. 네, 왜냐면 얘기한 거. 네. 저는 얘기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토하지도 않았어요. 뭐 심지어 애인 생겼다 어쨌다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근데 큰딸인 이분이 다 그냥 정확하게 이미 엄마가 어떤 반응일지도 알지만 그래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엄마랑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더 잘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딸아이한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지금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앞으로의 관계에 앞으로의 관계의 키는 그럼요. 엄마에게 있다. 그럼요. 예. 그쵸. 코로나라 못 다녀오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디 뭐 국내 여행이라도 뭐 그리고 보통은 이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남자 누구야? 뭐 그 남자가 가장 꼬셨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 내가 꼬셨어요. 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네, 나도 가고 싶었지. 여성도 당연한 건데 개방적인 거 요거 하나 추가하세요. 성욕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뭔가 어떤 진도를 더 해결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진도를 해결한다고요? 학습지예요? 그리고 여기 동거해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동거하는 사람 많아요. 많고 저도 큰 따님과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는데 이미 동거 다 해봤거든요. 동거는 뭐 요즘에 그리고 동거 실제로 안 하고 그냥 결혼하는 것처럼 계속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그쵸. 많고 요즘에 실제로 맞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하거나 얘가 엄청 특이하거나 그렇지 않기 전혀 그렇지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치 살아보고 결정해. 왜냐면 이혼할래 봐 얼마나 절차가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모텔에 갈 수는 없어요. 요즘같이 그렇지. 코로나 시대에 돈을 아껴야지. 모텔에 가서 사실은 전염이나 이런 게 다 이게 있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지금 더 이상 이제 같이 있는 그러니까 성애가 가능한 공간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딸이 이제 안정을 좀 더 찾고 그럴 수 있는 관계라면 또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게 동반자가 생기는 일이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낙인이 찍힐 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랑 그건 또 해외여행 걱정되지. 갔다 오네? 동거해봤더네? 맞아. 라는 낙인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낙인을 이미 찍었어요. 네 그런 거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어떤 답을 할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사연을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일로 보내시면은 우리가 누구 편을 들까요? 너무나 이제 또 그 따님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하지만 관계가 되게 하여튼 좋은 관계. 맞아요. 저는 이 모녀의 관계를 너무나 응원합니다. 네. 진짜. 너무 네. 계속 앞으로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쵸.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밀- 너무 부러워요. 비밀을 나눌 엄마가 되어주시면 되게 좋겠다.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이제 이전 사연들 한번 읽어봤고요. 이번에 받은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젤리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점이 일단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횟수가 늘어난 걸로 아는데 왜 벌써 끝내시나요? 유유. 아쉬워요. 올해 아쉽게 탈락한 주제가 있나요? 매번 출연할 때마다 해장픽을 고르실 때 어렵지는 않나요? 제가 제작진이면 급박한 현실 당면 문제, 무슨 판결이라든지랑 지속적인 롱테일 해결 과제, 재활용, 환경, 건강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비중을 나누고 결정하시나요?
재미없죠. 일하다가 쓰다 보니.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역정, 장미, 꽃뱀, 불순, PD님 이렇게 넷 중에서 서로 제일 고마운 사람, 신세진 사람 꼽아보는 건 어때요? 이것도 재미없나? 낙태죄 관련 12월 이슈 트래킹을 해장 상담소와 함께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청취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내년에는 좀 좋아져서 다시 거리 집회에서 민우의 사무실에서 소모임에서 워크숍에서 바자회에서 모두 만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제 얘기를 써주셨네요. 네. 저는 불수님이 올해 처음에는 긴장하신 듯 무뚝뚝하시다가 최근 2-3편 들어서 아주 편안해지고 엄청 부드럽고 귀염귀염해지신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귀여워지셨구만요. 예를 들어 큐티보이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언제 이렇게 했나요? 패널들 다 너무 고생하셨고 PD님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 청취자님이시죠. 그러니까. 안젤리나님. 아젤리나님 땡큐해요. 깨알같이 남겨주셨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네. 가져주시죠. 그 답을 해볼까요? 네. 올해 네. 아쉽게 탈락한 주제? 왜 벌써 끝내냐? 끝날 때가 되어서요. 11월까지 방송이어가지고 아쉽지만 네. 아쉽게 탈락한 주제 뭐 식물 얘기도 해보고 싶다 뭐 운전 얘기도 해보고 싶다 근데 예전에 한번 했었어가지고 그냥 틈틈이 근황 토크로 나눴던 것 같고요. 그죠? 네. 뭐 떡볶이 얘기 밀떡파냐 쌀떡파냐 이런 떡볶이 왜냐면 사무실에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어요. 사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먹고 떡볶이 좋아하죠. 떡볶이 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봤었었네요. 해장피 고를 때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안 어려워요. 저도 안 어려운데요. 네. 근데 그냥 해장피 뭐 할까 하다가 떠오르는 게 뭐는 있어요. 네, 하나는 항상 뭐는 있어요. 있어. 네. 뭐는 그 있어. 바로 직전에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 픽하면 돼요. 직전에 생각하는 게 거의 10분 전에 생각해요. 주제 같은 경우는 비중을 나누고 결정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슈 같은 거는 저희 이제 민우의 팀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이제 민우의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이슈, 뭐 비거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주제 같은 거 그런 거 더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PD님까지 해가지고 4명 중에 서로 제일 고마운 사람, 신세진 사람 이런 거 꼽아보래요. 이걸 어떻게 꼽아? 모두입니다. 이런 거 대답하면 되나요? 아무도 아니란 얘기죠? 정확해요. 반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바사 PD님은 네. 이제 목소리로 안 나가시니까 남겨주셨는데 바사 PD님은 패널 모두 일정이 있을 텐데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를 해준다는 것이 고맙다. 특히 사회자에게 더욱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는 에피소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전조사도 더 많이 하고 맞아요. 또 매일 출연을 하는 부담과 책임을 갖기 때문에 라고 써주셨고요. 단 PD님이 패널과 청취자들에게 남겨주신 내용이 패널에게는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방송을 재미있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청취자에게는 재미없는 에피소드일 수 있을 텐데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재미없지 않은데. 재밌으니까 재밌게 네. 듣자. 그럼요. PD님이 너무 자신이 없으시네요. 저는 네. 아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 났어. 옛날에 이럴 때 찌찌뽕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찌찌뽕이죠? 이것도 여성 혐오적인 얘기 아니에요? 왜 찌찌뽕이? 찌찌는 다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뽕은 뭐예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하세요, 역정님. 아니 저는 여기 안 써있는 사람은 그냥 생각하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잘 알던 사이인 분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다 그쵸. 처음이고 녹음하기 직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할까요? 짧게 얘기하고 방송 들어가는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도 네 이렇게 게스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같이 이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해주시는 것 같다는 점이 굉장히 늘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민우애를 되게 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오시니까 네. 네. 맞아요. 막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쵸. 막 너무 네. 감사하더라고요.
꽃뱀님은? 저는 그 PD님한테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짓가리면 이렇게 좀 약간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면 아래서 이렇게 실물을 계속 편집을 하고 이거를 기획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언제나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PD님 그리고 예, 감사해요. 네, 맞아요. 엄청 끼어들고 싶을 것 같아요. 같이 앉아 있는데 아닌가? 별로 안 끼어들고 싶어하는 눈이신데 제 성격인가 봐요, 그냥. 되게 끼어들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어떤 순간에는 네. 저도 PD님 되게 고마워요. 어. 이렇게 막 방송하다가 옆에서 PD님이 웃잖아? 그러면은 좀 안심이 돼. 맞아요. 지금 좀 성공이다 이런 느낌 들죠. 네. 나 이번 방송 말아먹지 않았어. 맞아요. 진짜 그건 진짜 있어요. 그럼 확신이 들면서 그리고 뭐 기획이며 주제며 뭐 대본이며 이런 거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진짜 고생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고생이죠. 사실 거의 만드는 사람은 그럼, 네, 그럼. 그 PD 그런 네, 거죠. 예. 우린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말이나 하는 거지. 네, 뭐.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PD님 진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네. 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 대망의 올해 마지막 해장 픽입니다. 오늘의 해장 픽! 꽃뱀님, 해장 픽 뭐 골라오셨나요? 저는 그 KBS 1에서 하는 KBS 2에서 한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네네네네. 예능 아세요?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기 뭐 다시 보기로도 보는데 그게 이제 박원숙 씨가 그 남해에 사시거든요. 경남 남해에서 혼자 사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거의 평균 나이 60대 후반 70대의 여자들이 와서 여성들이 와서 같이 밥 해 먹고 그런 얘기예요. 예능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이 4명이 계시고 뭐 혜은이 씨, 김영란 씨인가? 뭐 하여튼 4명이 계시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다 비혼이거나 이혼해야 돼요. 너무 좋다. 네, 너무 그러니까 1인 가구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너무 좋다. 나오고 저희 엄마랑 이모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해 같은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상상 우리가 하던 거를 되게 현실로 딱 보여줬을 때 되게 재밌고 그리고 다 살림을 진짜 못해요. 일을 했잖아요. 그쵸. 심각하게 못해요. 그게 너무 유머 코드거든요. 밥통을 못 열어요. 심각하네요. 네, 혜은이 씨는 밥통을 아예 못 여시고 근데 조립 잘하고 어떤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박원숙 씨도 되게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 밥을 잘 못해요. 세상 어머니 역할 많이 네, 하셨는데. 그게 되게 그치, 그런 연기를 재미가 있고, 하셨으니까. 네, 되게 이 캐릭터가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되게 유머가 재밌고, 근데 만약에 이 제작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발 남성 출연자 저기로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패널로. 안 넣으면 좋겠다 진짜. 주모 씨 나왔었죠. 주모 씨 나오고 그래서 남성 왜냐면 그 음. 등장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케미가 많이 깨져요. 맞아요. 별로야 별로. 네, 재미없어져요.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저 애청자로서 여성이 나와야지 훨씬 재밌고 그리고 그들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살아있는 유머를 해요. 근데 유머가 세거든요. 네, 세요. 근데 그게 전 너무 좋고 요리 못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그렇구나. 꼭 보세요. 네. 네.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역정님은요? 아니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 네, 네. 아니,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 여성 스포츠 네네네. 선수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2회인가 3회 남성 패널 3명이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그 뒤로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뭔가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그치 네. 여성들끼리 아마 이분 잘 그 PD님도 노는데. 깨달으실 것 같아요. 제발 깨달으세요. 네. 진짜 잘 논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막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무슨 재미로 노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자들이 놀 때 남자가 끼지 않으면 재미 없을 거라는 그런 너무 재밌는데? 그니까. 없을수록 더 끼면 재밌는데? 아주 그냥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그리고 그 프로를 볼 때 우리가 기대치가 있지. 기대는 그들의 케미를 보고 싶어서 그치, 하는 그치. 거지. 그쵸. 네, 막 그런 남자가 꼭 껴야 된다는 왜냐면 그런 예능 많잖아요. 근데 이걸 그럼요. 보는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그치. 네네. 네. 맞아요. 저의 픽은 넷플릭스 드라마 퀸즈 갬빗이라는 드라마예요. 재밌어요. 네, 재미있고 그 여성 체스 선수의 성장기 같은 것을 다룬 이야기인데 체스를 몰라도 정말 재밌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7부작인데 한숨에 거의 다 맞아요. 봤거든요. 네. 제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체스 좀 더 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주말 동안 딱 이렇게 3편, 4편 논아서 보시면 아주 후다닥 보기 좋아요. 네, 호다닥 보기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이 여성 주인공 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봐가지고 그러셨구나. 표정이 네. 너무 무표정해. 그리고 그 되게 관습적인 게 없더라고요. 네. 그죠? 이제 고아 출신의 이제 천재 체스인 네. 체스 하시는 분인 거예요. 뭐라고 네. 해요? 체스 선수라고 그래요? 하여튼 네. 그 60년대 배경인데,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 이제 입양한 새로운 새 엄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저 착취할 것 같다. 근데 네. 너무나 사이가 좋아요. 한량이에요. 그 엄마는 막 새엄마는 한량이고, 근데 예상하는 것보다 게 별로 없고 클리셰적인 게 네. 별로 없고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가볍게 보기. 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맞아요. 그런 장면이 없으니까 맞아요. 마음 편히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되게 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체스라는 세계가 되게 남성 중심적인가 봐요.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스 대회를 하면은 여성 선수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챔피언은 거의 다 이제 남성이고 이래가지고 그 사회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여성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뭐 소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같은 거 얘기하는 장면도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그 네. 모든 걸 그 실력으로 바르잖아요. 그쵸. 그 무표정으로 네. 그냥, 멋있어. 되게 멋있어요. 네. 꼭 봐야겠네요. 네. 네. 저의 픽은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 2주에 걸쳐서 책 읽기 소모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읽었던 책이 망명과 자긍심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이 되게 좋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저자가 장애인이자 이제 퀴어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중 쟁점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차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사실 교차성을 어떤 이론적으로 다룬 책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런 어떤 지점들을 이렇게 되게 잘 엮어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는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엄청 되게 많았어요. 나의 어떤 뭐 퀴어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장애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뭔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이랄지 뭐 어떤 개발이라든지 개발 이슈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무 목재 이제 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어린 시절을 그 지역에서 보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뭔가 성폭력 경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엄청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책이어가지고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번역자 중에 한 명이 또 민우의 활동가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한국어로 번역된 맞아. 거가 최근인 건 거잖아요. 두 번째로 다시 번역된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읽어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네, 책이에요. 그렇게 추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네네. 정말로.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 상황이 아닌데도 되게 좀 빗대어서 생각해보거나 좀 새롭게 깨달은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읽어봐야겠네요. 읽어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장피까지 마쳤는데요.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올해 소감 한 번씩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방송 어떠셨나요? 되게 코로나 때문에 좀 되게 쫓기면서 녹음을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만나지도 못하고 재택하고 이러니까 초반에는 한 달에 2번 해보자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루틴을 찾아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이제 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해정상담소 녹음하러 올 때마다 약간 가기 전엔 좀 힘들긴 해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약간 대본도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와서 패널분들이랑 여기 진행해 주시는 분 그리고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에너지 얻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사실 방송을 듣는 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또 나와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들으면 또 약간 일하는 기분에 빠져가지고 잘 듣게 되질 않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덕분에 또 이런 걸 듣는 기회들이 좀 있어가지고 들어보는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감사하고 재밌었고 올 한 해 녹음했던 기억이 저한테 되게 에너지 나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꽃뱀님도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너무 계속 나와. 고인물이야. 저는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그러면 되게 너무 보람 좋죠. 있고 맞아요.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힘든 일, 슬픈 일,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정선 아리랑 시장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곤드레가 보면서 킥이 얼마고 뭐 이런 엄마와 이모의 수다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되게 일상의 작은 것들에 이제 또 관심 가질 때 확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이러면 좀 이렇게 좀 산책도 하고 이렇게 모두 사러 가시고 그런 되게 작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를 또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사실 올해 처음 나왔는데 진행을 10회 넘게 하고 게스트로도 나온 적 없으세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네. 별로 뭐 너 해볼래 그러면 아니 난 괜찮아 막 그랬었는데 진행자를 어쩌다 보니 맡게 돼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보다 제가 별로 자신 없어하고 안 해봤던 영역인데 팟캐스트라는 것이 그래도 재미있게 해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기도 했던 그런 1년이었던 것 같네요. 특히 이제 외부 패널도 와주셨을 때도 너무 감사했었고 같이 얘기 나눈 시간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열심히 들어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20년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장미꽃뱀님, 역도요정님, 저 불순, 그리고